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철입니다. 올해 48살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요. 자랑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머니를 지켜내기 위해 평생 입 밖에 못 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신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예고가 있었어요. 그 첫 신호는 아버지 장례식 이틀 뒤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으셨어요. 눈만 계속 초인종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문을 열어봐요. 누군가요?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 하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는 게요. 초인종은 또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어머니는 뒷방으로 들어가시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왔을까? 왜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워하실까? 문 밖에서는 계속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경희 씨, 집에 있으면 나와. 거칠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신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고리를 힘껏 돌려서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보다 훨씬 크고 다나까리한 인상이었어요. 야, 박경희. 너 요즘 전화를 왜 안 받아? 맨 앞에 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려우신 일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뭐가 어려운데? 넌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풀어놔야겠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일당을 받는 일꾼들의 작은 반장 같은 역할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자주 우리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경희 씨, 영수 씨 돈 좀 정리해줘요. 맞아. 우리가 일한 데 대한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요. 어머니는 처음엔 다 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생활비로요. 하지만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경희 씨, 지난달 것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빌려줬던 돈도 있고, 그 돈들 다 합치면 꽤 되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주셨어요. 마지막 남은 돈까지도요. 나중에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다 주셨어요? 그게 우리 돈인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순철아,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통해 일했잖아. 아버지가 빌려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인정해줘야 할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았어. 저는 어머니의 그 대답이 정말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낫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일하던 그 회사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남겨진 돈도 없으셨고 혼자 생활하시기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는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사원들이 수렁거리는 말들이요. 박경혜 씨 아들이 온대. 아, 영수 씨 아들. 맞아. 우리 사장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다고. 아, 그럼 앞으로 박경희 씨가 편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조용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 때문에 살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채무자였던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사장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검은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이순철 군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이 옆에 남자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영수 형의 오래된 친구분이야. 같이 사업도 많이 하셨고.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철 군, 어머니가 박경희 씨 맞지?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 어머니가 갚을 돈이 있어.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놨어요. 이거 봐. 너희 아버지가 빌려간 돈이야.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보증을 설 사람이 필요해. 보증이요? 응. 그게 너희 어머니야. 그리고 이제는 너도 일을 하니까 넌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책임을 아버지가 빌려가신 돈이면 이미 어머니가 다 정리하셨는데요. 남자가 웃음도 없이 말했어요. 정리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았는데 그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순철 군, 넌 아버지를 사랑했나? 아버지가 남긴 빚을 도와줄 거지? 그 말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다고 말해버렸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매달 급여의 절반을 그 남자 앞으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도로 돈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순철아, 이건 내 돈이잖아. 어머니가 이 나이에 내가 고생하는 걸 봐야 해? 하지만 저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이 지고 갈 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괜찮으신 마음으로 받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갚을 빚이 줄기는커녕 늘어났어요. 이자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이순철,
이자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제 얼마가 됐는지 알아? 그 남자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때론 집 앞에서도요. 한 얼마인데요? 8천만 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갚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건 넌 걱정 말고 내 어머니랑 같이 생각해봐.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항상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집에 도착했는데 낯선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한 명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진명에 확인하러 온 거야. 너희 어머니가 담보를 잡혀고 하셨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순철아, 이제 우리 집 담보로 넣기로 했어. 어머니, 저는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집은 어머니가 사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순철아, 다른 방법이 없어. 있어요. 제가 더 일해서 벌면 돼요.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원들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지는 걸 저는 그대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하시던 조그만 떡 장사가 담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 할머니가 남기신 시골 땅이 담보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마치 자기 것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것처럼 담보를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순철, 계산했어? 지금까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1억 2천만 원. 저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싶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된 게 또 있나? 어머니는 이제 뭘 남기신 게 없어요. 정말? 그럼 너.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요? 너도 보증을 설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뭐가? 제가 빌려온 대출금도 많고 급여도 거기에 다 가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순철아, 어머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왜 자책하세요? 이건 아버지가 만든 일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받지 말았으면 어머니는 그들이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무서웠어. 그래서 받았어. 받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어. 계속 들어왔어. 자꾸만 들어왔어.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받았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받으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저랑 함께 싸워요. 어머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순철, 또 돈 모았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 드려요. 남자가 웃었어요.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 안 드린다고. 제가 드린 돈이 벌써 몇 천만 원인데. 이게 끝이에요. 이 자식이.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너희 어머니 명의로도 또 다른 빚이 있다고? 저는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사기, 불법 대출. 모든 것이 적시됐어요. 그 남자는 체포됐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수계격 인물들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들은 어머니가 보증을 섰던 다른 빚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박경희 씨,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찰을 부를 거면 차라리 네 아들 일자리부터 날려.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직무 관련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결정을 반대하셨습니다. 순철아, 넌 회사를 그만두면 안 돼. 그럼 어머니가 더 힘들어진다고. 어머니, 그들이 제 일자리를 뺐어요. 그건 협박일 뿐이야. 넌 돌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깨어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겁먹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 협박 녹음을 경찰에 제출하셨어요. 그 후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체포됐고, 일부는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모두를 거절하셨어요. 합의? 왜 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검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박경희 씨, 고소 의사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한숨도 없이,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신 거였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많은 것을 알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빌린 돈이 실제로는 얼마인지, 그들이 어떻게 이자를 불려왔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서명이 무단으로 위조되기까지 했다는 것을요. 공판정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로 돈을 빌려줬습니까? 피고인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들이 모두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법정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받았어요. 받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받게 했어요. 법관은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면서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판결은 1년 뒤에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던 날,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들도 왔거든요.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무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박을 통해 금전을 취득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배상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빌려준 모든 돈, 아버지 시절의 돈들까지 그 모든 것이 돌아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법정이 우리의 편이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철아, 이제 끝났어.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는 하늘을 보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많이 바뀌셨어요. 집도 다시 사셨고, 작은 떡 가게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순철아, 어머니가 그동안 뭐가 미덕인 줄 알았어? 참는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렇군요,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거구나. 어머니는 요즘 저를 자주 데리고 나가십니다. 순철아, 이거 봐. 어머니가 처음 샀어. 좋으지? 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어머니는 웃으십니다. 그 웃음이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싶었던 웃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기록하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살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한마디. 어머니, 이제는 그만 미안해 하세요. 어머니가 버티신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남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 편입니다. 끝까지요. 저희 어머니는 법정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배상 명령도 받으셨고, 그들 중 일부는 감옥에도 갔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나던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거든요. 순철아, 여기 좀 와봐. 어머니는 손에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너 아버지 친구라고 했던 그 남자. 걔 실제로 아버지 친구였나? 저는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건설 일할 때 그 남자가 자금 관리를 해줬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뭐라고요? 어머니는 파일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들. 어머니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순철아, 이 서류들 봐. 이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야. 뭐가요? 내 아버지 명의 보험금. 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건 아버지 명의 적금.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건설 회사 지분.
어머니는 파일 안의 것들을 하나씩 꺼내셨어요. 이 모든 걸 어머니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몰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남자가 이 모든 걸 챙겼어.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아버지가 빚을 남겼다고만 했어. 저는 의자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갚던 돈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얘기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부터 그 일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아버지 친구라던 그 남자가 장례식에 왔잖아. 기억나? 네, 어머니. 그 남자가 왔을 때부터 이상한 거 많았어. 영수 씨가 남기신 게 뭐가 있냐고 자꾸 물었어. 처음엔 어머니도 몰랐어. 그냥 친구인 줄 알고 보험금 얘기도 하고 회사 지분 얘기도 해줬어.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덮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어리석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고 정신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 남자는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계획이요? 어머니는 종이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이걸 봐.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니는 이걸 왜? 유언장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몰랐어. 그 남자가 숨겨놨거든. 고인 이름 아래에는 아내 박경희에게 빚진 돈 5천만 원을 우선 정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머지 재산은 친구 이정희에게 기부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근데 이 유언장은 어머니가 절대 본 적 없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쓰신 글씨가 맞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찾아본 거. 글씨 전문가한테 봤어. 이건 위조된 유언장이야. 저는 전 세계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수십 년 동안의 사기였다는 말인가요? 그 남자가 아버지가 남긴 모든 걸 가져가려고 유언장까지 위조했다는 거네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이용했어. 어머니가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재산까지 모두 가져갔어. 만약에 어머니가 거기에 항의했으면 유언장을 공개해서 영수 씨가 빚진 사람한테 갚아야 한다고 했을 거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둬져 있었는지를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뺏기고 어머니 자신의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뺏겼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유언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는 파일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어요. 이거야. 어머니가 그 남자의 사무실에서 찾아냈어. 어머니가 찾아다니셨다고요? 응. 판결이 나고 어머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니까 뭔가 궁금한 거 있었어.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이런 마음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남자 사무실에 갔어. 어머니가요?
혼자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응, 혼자 갔어. 아버지 때문에 생긴 빚 정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서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알던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 거기에 이 유언장이 있었어. 그리고 옆에는 너희 아버지 명의 적금 통장도 있었어. 계좌 잔액이 2억 3천만 원이었어.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억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갚던 돈이 사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렇지. 순철아, 내가 10년 동안 갚은 돈. 그건 모두 너희 아버지가 이미 남겨둔 돈이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순철아, 그 남자는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렸대. 자기 사업에다가.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청에 갔습니다. 이번엔 유산 횡령으로요.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을 들으면서 계속 메모했습니다. 박경희 씨, 그럼 이 서류들은 어디에서? 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그건 증거 능력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찾아낸 증거들이 법정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침착하셨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변호사를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길 추가 수사를 요청하면 은행 거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이 나오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아버지 명의 적금, 그 돈이 그 남자 계좌로 이동한 기록, 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나간 기록들, 모두가 그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어머니를 다시 호출했어요. 이번엔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경희 씨,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나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신 후 말씀하셨어요. 고통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검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매일이 치욕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내 아들까지 빚을 갚으려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남겨주신 돈이 있었다는 것도요. 검사는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고소장은 몇 주 뒤에 완성됐습니다. 혐의는 유산 횡령, 사기, 위조, 배임. 여러 개였습니다. 그 남자가 체포된 건 고소장이 나온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그 남자가 남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경희 씨,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저처럼?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용감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으셨으면 그 남자는 계속 그런 짓을 했을 거였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법정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처럼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법정에 나왔을 때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 말이에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 영수 씨,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까? 피고인은 대답했어요. 그건 창의적 해석입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창의적 해석? 당신이 유언장을 위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영수 씨가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노려봤어요. 증인을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글씨 감정 전문가였어요. 전문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건 은행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고인의 적금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동한 돈, 그 돈이 다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나간 기록, 모두가 피고인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까?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10년입니다. 정확히는 15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5년. 저는 그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우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신의 꿈도 포기했습니다. 모두 거짓 때문에 말입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제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서 저와 제 아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저는 이 거짓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결은 1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유산 횡령, 사기, 위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그 남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상 명령이었어요. 고인의 모든 재산, 적금, 보험금, 회사 지분,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약 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철아. 네, 어머니. 이제 정말로 끝났어. 진짜로. 어머니는 하늘을 보셨어요. 아버지, 이제 됐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어머니가 찾아왔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철아, 어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정답이었어요? 알고 싸우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내고,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고, 기록하고, 싸우는 거야. 어머니는 요즘 더 이상 집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있거든요. 순철아, 어머니가 지나온 길을 또 누군가는 겪고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으신 게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핑계도 지우세요.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매우 중요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당신의 아들, 딸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재산이 빼앗기기 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편입니다.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 용기를 내세요. 아버지 유산을 수십 년 도둑맞고 있는데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용감했어요. 당신이 남편 잃고 혼자가 됐을 때 아무도 손을 거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은 묵묵히 버티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당신 것으로 만드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가고 싶던 곳도 가고, 입고 싶던 옷도 입고, 먹고 싶던 것도 먹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드릴 거예요. 끝까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